요아정. 그 짤랑이 당근. 잘 먹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게 요즘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한번 시켜봤어요. 유행이라고 하길래. 아 맛있다. 요즘 핫한 건 근데 요아정이 아니라 민희진 아니에요? 그쵸. 민희진님? 저는 뉴진스 팬으로서 혹시나 활동에 지금 해가 갈까봐 너무 걱정해요. 근데 다행히 뭐 새 앨범은 문제없이 순항 중이라면서요. 결국은 그냥 어른들 간의 싸움으로. 뉴진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거는 보셨어요? 기자회견?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짤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대강 그 문제되는 발언들 삐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봤어. 저 사실 거기에 그 남자 변호사님이 제가 세종에 있을 때 같은 팀에 있던 형이거든요. 그래서 잘 못 보겠더라고.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 짤 같은 거 보면은 그 형이 되게 곤욕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있는 그런 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이렇게 리얼 플레이로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후일담을 나누신 건 없어요? 연락은 못 너무 하죠. 바쁘셔서. 네, 아마 연락이 쇄도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필 하이브를 대리한 쪽이 김현장이고 네. 민희진님을 예, 대리하는 예, 쪽을 대리한 세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는데 내가 저 사건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법률가니까 사실 이 문제가 되게 지금 여러 국면으로 튀어나가고 있잖아. 심지어 이제 약간 젠더 이슈 갈등 뭐 이런 데로까지 퍼질 정도로 다양한 그리고 국면으로 막 터져나가고. 연애 산업 자체에 대한 뭐 폐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저는 하고. 민희진님이 그 인터뷰 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연예계 산업 좀 이뤄지는 말자 이러면서 던진 말들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일리 있고 근절돼야 될 문화인 것 같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내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호소력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 가수들 앨범 막 엄청 대량으로 폐기물로 이렇게 막 쌓여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진들이 네. 막 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밀어내기를 한다는 거죠, 물량을. 그리고 그런 무슨 뭐 포토카드인가? 음, 저는 사실 제가 팬이라도 그런 걸 막 사본 적은 없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팬인데, 네. 근데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업계 경종을 울리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경청의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속어가 포함되는지 떠나서. 네. 근데 또 법률가니까 이 문제를 지극히 법적인 관점으로 또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게 형사 이슈랑 민사 이슈로 나뉘는데 결국은 이게 배임이 되느냐가 우선은 처음에 좀 크게 좀 이슈가 됐고, 그러니까 민희진님이 뭔가 그런 카톡으로 내부의 이사들이랑 나눈 얘기들이 배임이 될 수 있느냐가 최초로는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현재까지 막 언론에 공개된 내용 정도로는 배임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그 인터뷰에서 나온 세종 변호사님의 의견이기도 했고, 그럼 맞을 거예요. 아마 잘 봤어요. 언론에도 그런 의견이 많은데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뭔가 다른 스모킹 건이 있지 않으면 이제 하이브는 고발장을 쓰잖아요. 고발장 쓰는 주니어님 변호사님이 참 힘들겠다 이 생각. 그렇죠. 고발장은 주니어가 쓸 텐데. 주니어가 초안을 쓰잖아요. 대충 이제 윗분들은 뭐 요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설득력 있게 한번 잘 써봅시다. 이제 잘 써봐. 난 요렇게 예쁜 집을 갖고 싶으니까 텃파기부터 잘 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생 많이 하겠다 이 생각도 막 들고. 자제를 이상한 것 같다 좀. 근데 뭐 우리가 모르는 자료들이 발견됐을 수는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배임이 설득력 있을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수사기관에 보면 알겠죠. 근데 그건 뭐예요? 그 무속인이랑 막 했던 주고받았던 카톡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배임이랑 관련해서 지금 제기된.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녹여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를 아마도 배임이라고 하긴 어려웠을 거고, 그러니까. 다른 배임을 쓰면서 이런 것도 있다로는 심지어. 내겠죠 수사기관에. 네, 좀 당연히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그런 어쨌든 이게 핫하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좀 안 들여다보고 싶은 문제이긴 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대화들이 오픈되는 순간, 그리고 뭐 하이브 방시혁 의장님이 뭐 에스파 밟을 수 있죠 이런 얘기 했다는 그런 그쵸. 것들이 사실은 그냥
지금 형 휴대폰 열어봐도 뭔가 막 형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들이 저는 있을 수 있죠. 없어요. 재수는 밟을 수 있죠.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없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양 로펌이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잖아요. 전략을 수립해서 형사 민사를 포함해서 A부터 Z까지 언론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포함해서 전략을 짜야 할 사안이고 또 두 회사가 마침 또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워낙 통달한 회사이니 그렇죠. 대중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날려야 될지는 고민도 많이 하고 했겠지만 어쨌거나 그 변호사로서는 이제 전략을 짜는데 이 배임이 정말 배임이 될 수 있다, 배임으로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접근의 배임 고발일지 아니면 이 전체 큰 그림에서 고발은 이건 당연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의 고발이지. 우리도 그런 전략을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큰 전략의 일환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주니어는 참 힘들어요. 낭비 같지가 않아. 그 고발장을 쓰고 계신 주니어 변호사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되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위로를 해. 네, 그리고 저희도 무슨 기분인지 아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심지어 자기는 뉴진스 팬인데 이러면은 좀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신념에 반하는 일. 공사를 구분해야죠. 네. 근데 그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을 기자회견에서 쏟아냈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이제 계약 관계들만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만약에 민희진님이 말씀하시는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갖고 누가 계신 노예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하이브 쪽의 계략에 의해서 나는 하이브에 노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라고 했고 지금 법조계에서도 그 조항만 놓고 보면 이름 노예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있어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2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도어에 하이브가 80%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중에 그러니까 15%에 대해서는 민희진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님자를 제가 뺄게요. 우리끼리 대화니까. 그냥, 네. 15% 지분은 뭐 저도 제가 주주관계약 원문을 본 건 아니니까 뭐 그런데 15%는 하이브한테 민희진 씨가 팔 수 있어요. 그 영업이익의 멀티플 13배를 먹여가지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풋을 행사할 때? 풋을 행사한다고. 대신에 5%에 대해서는 그 5%를 팔고 싶으면은 네. 민희진 씨가 팔고 싶으면은 풋옵션은 없지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팔고 싶을 수 있잖아. 네. 민희진은. 제3자한테. 하이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동의권.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팔 수도 없고 하이브의 우선 매수권도 있고 뭐 이렇게 되고. 너무 전형적인 그냥 일반적인 주주 관계인데 누가 노예? 지금 말씀 여기서 조심하셔야 누가 되는데. 노예? 근데 이제 그 주주로서의 지위를 5%라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경업금지 의무도 이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일반적인. 그냥 너무 일반적인 조항이 있는데 제 말은 제가 그걸 보면서 네. 만약에 이게 노예 계약이라면은 그 당시에 이걸 검토했던 변호사가 완전히 멜프랙티스를 한 거. 그렇기도 하네요. 네. 클라이언트가 전혀 노예가 원하지 않는 되겠다는데. 노예 조항을 그냥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와서 정말 절절한 얘기들을 서로가 막 감정 섞인 말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런 거고 이 계약 자체는 서로가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경제적으로 그냥 평가해서 이것만 딱 들었을 때는 한쪽에 막 아주 기울어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15% 풋옵션도 꽤 유의미한 가격으로 내가 그냥 하이브한테 팔 수 있고 행사 시기 기준이 2년간의 영업이익 평균의 13배거든요. 올해 어도어가 뉴진스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만약에 내년에 행사를 하면은 1,000억대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1,000억대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브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거 5% 그걸 노예 계약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기분이 나쁠 것 같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5% 다 팔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우선 매수권으로 그냥 우리가 사오는 걸로 우리 동의를 받아야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걸로 계약 수정을 역제안했나 봐요. 하이브가. 네. 그걸 노예 계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좀 수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역제안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꽤 됐지 그것도. 그랬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민희진님 쪽에서 그 역제안 받고 더 요구한 게 멀티플을 25배인가 요구했대. 그러니까 풋옵션을 13배가 아니라 이게 기자회견 전인 거네. 기자회견 전일걸요?
그리고 뭐 그것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요구했던 게 뉴진스의 해지권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핵심 자산의 릴리스를 그냥 대표이사 정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하이브가 보기에는 이거는 뭔가 좀 과한 요구다라는 걸 거고, 민희진 씨 입장에서는 그 5%로 인해서 나는 너무 구속이 심하다. 내가 그 5% 지분이 하이브 허락 없이는 못 팔게 돼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럼 엔터업계에 발을 못 들이게 되는데, 경영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그 두 개의 입장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지극히 계약 당사자들의 그냥 상호 협상의 문제. 그냥 그 멀티플 몇 배 이런 것도 결국은 그냥 내가 이 정도까지는 받는다 하고 그건 못 줘 하면 그럼 이 정도 선에서 합시다 하고 뭐 합의되는 거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 나는 몰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노예 계약이었어 라고 한다면 그 주주간 계약을 검토한 변호사가 엄청난 멜프랙티스를 한 거고.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코멘트를 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가 좀 달랐을 수도 있으니까. 뭐 설마 그런 일 있겠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뭐 아니면 협상력이 그때는 달랐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냥 주주간 계약만 놓고 그냥 봤을 때는 저는 그냥 특별한 감흥이 없다라는 느낌? 그리고 사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아주 제 눈길을 막 별로 안 끌었던 거는, 일단 이게 김현장이랑 세종이 붙어서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되게 지극히 일반적인 그냥 법률 싸움일 거라서 새로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았고, 그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물론 이제 뭐 여기에서 생략된 다른 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그냥 되게 전형적인 이해 당사자 간의 그냥 싸움이고, 이게 뭐 민희진 님이 막 엄청 과도하게 막 옥리를 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럴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 이제 막 여론은 사실은 이제 누구 한 명이 되게 악해야 되고 누구 한 명은 또 지극히 선해야 되지만 이제 좀 뭔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결국은 그런 프레임으로 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민희진님이 어쨌든 능력이 있구나, 이게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게, 대중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사실 누구보다 제일 빨리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이게 움직이는지도 잘 아시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걸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역설적으로 그래서 능력이 또 한 번 입증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자회견 시작할 때 엄청 핫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날 당시에 막 맞아요. 다 생중계가 막 됐는데, 시작할 때만 해도 여론이 굉장히 반대 쪽에 기울어 있었던 것 같은데 끝나는 순간 거의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런 건 봐도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사실은 그냥 그들 간의 문제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 뉴진스를 누가 진정으로 위하느냐라는 프레임에서 민희진 님이 진짜 뉴진스를 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렇게 그냥 지금 좀 판정이 그렇게 된 것 거잖아요. 같고, 그리고 제가 봐도 엄청난 애정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이게 그냥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이 사실 좀 모르겠어요. 변호사들마다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틀먼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도 합의로 결국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뉴진스는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4년인가 남아있대요. 그런 상황이라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뉴진스는 엄연히 어도어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희진 님은 사실은 주총에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는 게 불가피하잖아. 그거는 지금 80% 지분권자가 하겠다는데 그렇죠. 그거를 대표이사 해임을 막을 수가 없잖아. 물론 그 의결권 행사 뭐 금지 가처분 같은 거를 걸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승산이 모르겠어요. 뭐 세종에서 잘 이렇게 하면은 노코멘트 할게요. 근데 그게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주총회 실질상으로는 회사의 80% 주주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변경하겠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뉴진스한테는 민희진 님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민희진 씨가 굉장히 엔터업계에서 확실하게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두의 이해관계를 버무려 봤을 때는 결국은 당신이 서운하지 않게 당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뭐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주겠다. 혹은 아니면은 뭐 경업금지를 풀어주겠다. 뭐 등등 어떻게든 해서 이게 서로가 좀 그냥 안전하게 같이 가거나 헤어지거나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싸움을 끝까지 할 실력이 서로한테 별로 없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좀 그렇게 갈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은 너무 강대강이라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조금 쿨다운되는 시간이 오면 이제 변호사들이 뒤에서 이 정도 선에서 뭐 하시죠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무슨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뭐 이렇게 뭐 서로가 칠 건 치고 받을 건 받아주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그래서 나의 고객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는 그게 우리 고객 본인한테도 이로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내가 원하는 걸 다 관철시키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실 나한테도 되게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좀 양보를 하고 이거는 이 정도로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역할을, 조언을 주는 게 이제 우리 역할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은 아마 이제 서로 굉장히 마음이 닫힌 상태라서 뭐 그런 얘기를 아직 할 정도의 그건 분위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여담이긴 하지만 물론 이런 케이스를 하면은 변호사가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네, 하이브를 대리하든 미니 씨를 대리하든 그래서 나는 못 보겠더라고. 되게 힘들겠다 이 생각. 근데 뭐 이런 싸움에 아티스트들이 안 다치는 게 제일. 그렇죠. 뉴진스는 영원히. 뉴진스도 그렇고 뭐 거기도 막 얘기가 나오잖아. 아일리.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일리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알지도 저는 사실 못했어요. 다 좋아해. 아일리도 좋아하고 뭐 투어스도 좋아하고 라이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데. 근데 뭔가 어른들 막 이런 거에서 아일릿은 마치 자기들이 누구 흉내내는 그냥 짝퉁처럼 돼버렸고 뉴진스는 뉴진스대로 자기는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닌가? 내가 뉴진스 걱정할 때는 저도 감정입해서 막 생각하다가 지금 든 생각인데,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재벌이랑 연예인 걱정이라고 했어요. 하긴 일본 가니까 일본 리바이스에 엄청 크게 뉴진스가 딱 걱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일이나 잘하.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